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아마 2025년 상반기 가장 핫한 수입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BYD 소형 전기 SUV 아토3입니다. 이 녀석 출시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1000대가 넘게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말도 많죠. 과연 중국산 전기차 살만한가? 아니면 그저 그런 약간 반짝 인기에 그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기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아토3 시승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3 외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실물로 딱 봤을 때 되게 정갈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치에 적당한 크기의 헤드램프, 주간주행등도 아주 얇게 점여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램프와 램프 사이를 잇는 이러한 형태의 그릴 느낌이 나는 장식까지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BYD 로고는 매우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범퍼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처리를 했고, 이렇게 유광 블랙 포인트를 넣어서 조금 더 양 끝단에 약간 장식적인 요소, 약간 밋밋함을 피했다라는 정도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YD 아토3 옆모습입니다. 솔직히 이 녀석 BYD 코리아 한국 출범할 때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직접 취재도 했었는데 그때는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커 보인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주차장에 놓고 도로 위에 나와 있는 이 아토3를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이 재원표상 수치도 찾아봤어요. 일단은 길이가 4455mm, 너비와 높이는 각각 1875mm, 1615m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보다는 살짝 크고요. 오히려 기아 EV3와 비슷한 체급의 사이즈를 갖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오른쪽 팬더에 충전 포트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BYD 디자인이라고 장식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아래쪽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휠 디자인 자체는 뭐 이렇다 할 큰 특징을 받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죠. 아이온 GT SUV 시리즈를 또 매칭을 해 놓았네요. 뒤쪽으로 쭉쭉 넘어와 보면 은근 유광 블랙을 많이 둘렀어요. 플라스틱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이드미러 아래쪽 단을 표현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윈도우 몰딩 B필러라든지 C필러 뒤쪽에 장식까지도 전부 다 유광 블랙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 부분은 이 휠하우스 주변이라든지 가장 아래쪽에 좀 더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몰딩 부분만 깔끔히 처리를 해 놓았다. 심지어 이 아랫부분도 차체 컬러와 똑같이 투톤으로 매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세심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루프렉과 루프 라인을 비롯해서 이런 장식이라든지 뒤쪽 유리창, 스포일러와 맞닿는 이런 유광 블랙의 느낌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측면에서 꽤나 센스 있는 구성이 돋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몇 가지의 아쉬운 부분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단차가 조금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 단차가 그래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마감 품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장면 얘기를 해보면 특히 차체 컬러가 굉장히 은은한 펄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햇빛의 이 명암에 따라서 빛이 반짝이고 반사되고 깊어지는 이러한 그레이 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꽤나 마음에 드네요. 아토3의 뒤태도 좋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테일램프는 가로로 길게 쭉 이어 놓았고요. 이렇게 램프에 빛이 비춰지는 형태, LED의 느낌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지나서 범퍼 디자인의 모습도 나름 입체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도 많이 추가를 했지만 그렇게 조잡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잘 표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BYD 아토3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가 최대한 수평과 수직 그리고 심플함을 강조를 하는 것과 다르게 아토3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도형들로 많이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이 센터 페시아랑 대시보드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약간 물결 모양으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엠보싱 처리를 해 놨어요. 이게 어떤 소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독특한 감성을 전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저는 이 송풍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송풍구 사이즈가 크고요. 이 방향 조절하는 이 반원 모양의 여러 가지 디테일 요소가 뭐랄까 우리 옛날에 동전꽂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동벨 같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게 어쨌든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요 송풍구 디자인, 양쪽에도 어김없이 달려 있고요.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풀 디지털 계기판 사이즈가 좀 작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주행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딱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 차로 아주 오랜 시간 잘 다룬다면 선명함이라든지 이런 그래픽의 느낌 자체는 꽤나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생각보다는 손에 쥐는 맛도 좋고 이런 가죽을 감싼 느낌도 괜찮은데 이 안쪽에 버튼들이 조금은 아쉬워요. 약간은 좀 저렴한 플라스틱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선을 중앙에 두면 역시나 이 12.8인치의 센터페시아 모니터, 단연 이 차의 핵심 실내 포인트로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은 중국 차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너무 잘 해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커넥티드 기반의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BYD 아토3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서드파티 앱을 설치하고 구현하는 과정도 신기하고 무척 빨랐고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내비게이션, BYD 스토어가 있거든요. 노래방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플로라든지 티맵 기반의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아낌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테마 구성을 가면 꽤나 종류가 많아요. 원하는 방식의 분위기로 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요. 홈 버튼, 그리고 분할 화면을 넘기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도 매우 빠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결정적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로형 화면으로 딱 바뀌면서 또 다시 새로운 차를 모는 것 같은 느낌마저 전달하죠. 저는 이거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로로 필요할 땐 가로로, 또 세로 화면이 보고 싶을 땐 세로로. 그리고 화면을 딱 전환을 했을 때 이 뒤쪽에 보이는 마감의 퀄리티나 느낌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센터 터널 쪽은 생각보다는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깔끔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플로팅 타입으로 아래쪽에 깊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위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꽤나 깊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변속 레버도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버를 보면서 얼핏 보면 약간 바나나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살짝 감성 포인트로도 꽤나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동 버튼 정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 끝에 버튼이 꽤나 많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런 공조장치 쪽 간단한 즐겨찾기 버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왼쪽은 각종 주행에 도움을 주는 뭐 사각지대라든지 오토홀드 기능들, 비상등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행 모드 버튼이나 회생제동, 그리고 눈길에 대비하는 별도의 접지력을 높여주는 기능들까지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요소를 설명드려 볼게요. 바로 이 도어 패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먼저 도어 문짝을 여는 과정이 미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는 방식인데 이런 것부터가 벌써 신기해. 이렇게 딱 밀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램프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여기 사운드 스피커이고요. 하나를 통합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점도 신기한데, 요 아래쪽 보면 어딘가 모르게 살짝 몽키 스패너처럼 생긴 이런 도어 손잡이를 비롯해서 이 가장 밑에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마 많이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기타 기능이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이게 안쪽으로 튕기면 조금 바리톤 사운드가 나고 바깥쪽으로 튕기면 소프라노 느낌이 납니다. 제대로 된 기타 연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수석 사람이랑 같이 듀엣으로 한번 쳐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편입품목도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티맵 내비게이션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전동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앞좌석은 열선 통풍 기능 다 제공이 되죠. 그리고 음성 제어도 포함이 되고 V2L 등이 기본입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파노라마 선루프 등 조금 더 상급 트림으로 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옵션 그래도 전부 다 알차게 패키징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열에서의 마지막, 바로 이 시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착좌감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 시트만 놓고 보면
웬만한 뭐 유럽산 고급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컬러의 믹스 매치나 이런 디자인, 이런 스티치의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BYD 아토3 2열에 들어왔습니다.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공간감이 생각보다 좋네요. 무릎 공간 상당히 여유롭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앞에서 봐도 이 시트의 구성이 기가 막히네요.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백 포켓은 정 가운데 하나, 그리고 양 끝에도 또 추가로 놓을 수 있게 총 3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구성도 잘 볼 수가 있고, 역시나 진동벨 같이 생긴 송풍구 아주 큼직하게 잘 달려있네요. BYD 디자인이라고 장식도 넣어 놓았고, USB 일반 타입 하나, C 타입 하나, 별도의 아주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차답게 가운데 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도 성인이 앉아서 여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죠. 당연히 가운데에는 그렇죠. 예, 컵홀더 겸 팔걸이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네, BYD 아토3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으로 한 번에 쫙 열리죠. 소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 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별도의 여러 가지 짐을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고, 승객석과 구분하기 위한 이렇게 칸막이까지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이 부분을 떼내고 2열을 한번 폴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2열을 폴딩하면 확실히 더 넓은 공간이 나오고 완벽한 평탄화는 되지 않습니다. 살짝 기울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높이도 뭐 아주 높지는 않아서 앉은 키가 높은 사람들은 머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소형 SUV 체급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 이 짐을 넣는 기본적인 역할만 소화해낸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트렁크 적재 공간이 나오네요. 네, BYD 아토3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전기모터 출력이 15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201마력 정도 됩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라이벌과 큰 차이가 없고요. 소형 전기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무난한 200마력대 출력 잘 뽑아내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에코 모드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솔직히 에코 모드만 놓고 일반적인 도심 속 주행을 이어나가도 충분합니다. 약간 뭐 굼뜨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적어도 에코 모드에서는 노멀 모드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속도를 올리고 감속을 이어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노멀 모드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노멀 모드의 느낌이 라이벌의 스포츠 모드 살짝 넘어가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전개가 빠릅니다. 그만큼 초반 응답 가속 성능이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게 아토3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스포츠 모드에서의 주행 변화는 어떨까요? 일단은 토글로 변경을 딱 이어나갔을 때 계기판에서 무언가 화려하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글씨만 스포츠로 딱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조금 더 출력을 서포트하는 이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도 계기판 한쪽 끝에 출력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민첩해지긴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깊게 밟아보면 그렇군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가속 반응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거나 자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기차라고 해서 한 번에 전기 에너지를 확 쏟아붓는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천천히 리뉴얼하게 쫙 속도를 올려주는데, 물론 속도가 한 번 붙으면 무지하게 빠른 건 맞지만 어딘가 모르게 역동적이거나 스포티한 느낌은 아닙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다시 한번 가속을 쭉 이어나갔을 때 지금 속도 풀 스로틀인데, 물론 속도가 빠르게 붙는 거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이 체감 가속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막 자극적이거나 역동적인 맛을 전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훅 하고 튀어나가기보다는 천천히 속도를 꾸준히 올려주면서 충분히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역, 요 정도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를 자주 다루는 이 도심 속 환경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고속주행에서도 뭐 추월가속을 급하게 빠르게 딱 이어나간다 라는 느낌을 놓고 봤을 때도 뭐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꽤나 속도가 잘 붙는 편입니다. 다만 뭐 테슬라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에 확 하고 전기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차들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여유롭게 속도를 올려주는 편이다 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가속에서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고속 안정성입니다. 이 부분도 저 솔직히 예상 못
못했거든요. 무언가 중국 차는 하드웨어적인 기술 노하우가 다른 유럽이나 국산차와 비교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는 고속 안정성에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속 100km를 살짝 넘어가면서 빠르게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좋아요. 타이어 접지만 좀 받쳐준다면 훨씬 더 좋은 안정성을 보여줄 것 같고,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소음도 웬만해선 잘 들리지 않네요. 물론 일정 속도 이상을 넘어가면 좀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이건 뭐 어느 차나 다 똑같으니까, 기본적인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공기 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속 안정성도 마찬가지이고요. 반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승차감, 이 서스펜션의 세팅인데요. 솔직히 조금 통통 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잘 닦인 노면에서는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든데, 요즘 뭐 눈도 많이 내리고 포트홀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국도라든지 불규칙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아니면 조금만 높은 과속 방지턱을 지나더라도 확실히 차가 쉽게 바운스가 통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탄탄하고 뭔가 쫀득하게 노면을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소프트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코너를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행위는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템포 여유롭게 들어갔다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 정속 주행을 이어나가다가 빠르게 방향 전환을 이렇게 이어나간다,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다양한 과정에서 차의 움직임이 그래도 좀 롤을 허용하면서 어느 정도 휘청거리는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뭔가 이 차를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전기 에너지의 힘을 믿으면서 역동적으로 주행하기보다는 최대한 여유롭고 좀 차분하게 방향 전환, 그리고 코너를 부드럽게 나갔다 들어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워트레인의 반응에서도 느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의 세팅값은 역동적인 스포티한 감각보다는 누구나 편안하고 무난하게 도심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차의 특성을 반영해서 최대한 차분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제동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무난합니다. 이렇다 할 큰 특징을 찾기는 힘들고, 일반적인 주행 크게 스트레스 없이 운전을 할 때는 뭐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평균값을 잘 맞춰서 세팅했다 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반대로 주행 보조 기술은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국내 판매 제품 꽤나 상품성을 강화한 흔적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행 보조 기술에 있다라고 봅니다. 타간거리라든지 차선 이탈,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의 반응, 뭐 그래픽이라든지 훌륭하게 능동적으로 잘 처리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간다면 이 부분도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한 가지 만족스러웠던 게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생각보다 꽤나 정교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뭐 주행 보조 기술도 마음에 들었지만, 안전 기술 중에서는 요 주차 골목길 같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단연 으뜸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BYD 아토3에 탑재되어져 있는 배터리 60.4kWh급 LFP 배터리입니다. BYD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죠. 셀 투 팩 방식으로 모듈 단계를 건너뛰어서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 사이즈 대비 말이죠.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는 1회 충전 시 복합 기준 321km입니다. 라이벌 대비 조금 부족한 거는 맞아요. 솔직히 배터리 사이즈만 보면 EV3 롱레인지가 81kWh를 넘으니까 그 녀석보다는 확실히 좀 작고, 코나 일렉트릭 정도가 되겠네요. 64.8kWh 정도 되니까 그 녀석과 좀 비교해 볼 만한데, 주행 가는 거리로 또 놓고 보면 이 녀석이 또 좀 작은 게 확실합니다. 환경부 인증을 좀 잘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WLTP 유럽 기준으로는 420km 인증을 받았거든요. 마지막으로 BYD 아토3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단점들, 뭐 단차가 조금 보여요,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고 한국 소비자 정서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곳곳의 구성 요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런 기타줄, 그리고 이런 주행에서의 완성도가 국산차보다는 솔직히 좀 떨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단점들이 가격표를 딱 보고 있는 순간 완전히 상쇄가 되고 없어집니다. 기본형
3,100만 원, 고급형도 3,300만 원이면 끝이 납니다. 요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편의 및 안전 품목 구성을 갖춘 전기 SUV가 말이죠. 만약에 보조금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리고 지자체까지 합하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다면 2천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가격으로 국산 전기차는 뭐 살 수 있느냐? 레이 EV, 캐스퍼 일렉트릭 정도 살 수 있거든요. 적어도 요 정도 차급의 국산 소형 전기 SUV 가려면 EV3,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가야 되는데 엄청 비쌉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가격 앞에 장사 없거든요. 3,1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2천만 원대. 당연히 아토3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저도 중국차 시승 많이 해봤어요. 자동차 기자 11년째 하면서 나름 그래도 뭐 그때 중국차들 또 많이 좀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서 갖고 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랑은 또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만듦새가 너무 좋아졌고요. 그때 딱 캠버 600 이런 거 딱 타면 뭐라 그러지? 그 환경 호르몬 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막 운전하다가 막 여기 막 부품 막 뜯겨지고 막 휘청거리고 막 고소 안정성 막 난리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커넥티비티 시스템 하나도 연결 안 되어 있고 막 중국어 나오고. 근데 그때랑은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정말 최적화되어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만듦새, 단차도 외관 단차는 좀 있겠지만 실내 조립 마감 품질의 단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물론 이런 디자인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가격 대비 차의 상품 구성, 상품 경쟁력이라고 보면 압도적입니다. 국산차가 긴장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고, 그 정도로 좀 놀라운 차를 올해 또 만나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중국 BYD사의 소형 전기 SUV 아토3를 만나봤고요. 정말 강력한 패스트 팔로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끝없는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또 뛰어들면서 상품 경쟁력을 점점 높이게 될 중국산 전기차의 활약이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네, 저는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자동차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